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올라오지만 너무나 많이 그걸 반영하고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을 만큼 충분히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버블이라는 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요. 지금이 버블인지도 모르고 이 부분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버블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개인 투자자는.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것들이 뭘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팔런티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안 관련된 그러한 업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잠깐 팔런티어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안이라는 관점이나 아니면 테크의 뛰어난 업체라는 관점에서 뺄 수 없는 회사다라는 그 설명을 드린 적이 잠깐 있었는데 요즘 이 중요도가 너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조금 오투는 어떤 관점으로 이러한 회사와 이 현상을 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늘은 팔런티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런티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그걸 캐릭터라고 저번 영상에서 실수를 했는데 구슬이죠. 이 구슬로 이제 멀리 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술구슬, 유리구슬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팔런티어인데 멀리 보다라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도대체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팔런티어를 만든 사람들과 그 팀은 보고 있을까? 이 창업자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테슬라의 영상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접 이분이 하는 인터뷰를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분량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머스크보다 훨씬 말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약간 좀 반성했어요. 혹시 오투가 다른 분들보다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전우님들한테 드리고는 있을까라는 약간의 반성을 해서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그 범위와 레이어가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생각을 레이어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메타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분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레이어들의 여러 개 중에서 상대가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레이어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페이팔 마피아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가 같이 일해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너무 편하게 얘기를 해요. 내용이 어려울 뿐이지. 근데 어떠한 컨퍼런스에 초대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러거나 하면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생각 구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레이어에서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정말 막 이상한 인터뷰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마피아에 머스크도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면서 그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머스크의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본질과 인류와 우주에 대한 이해라는 세 가지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셋 중에서 저는 가장 공통적으로 이 두 사람의 특성의 공통점은 본질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부분이 머스크와 비슷한데 차이점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느낀 차이점은 뭐냐면 본질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예요. 머스크는 당장 안 되고 뭔가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도 계속 가본다. 근데 그 계속 가보는 걸로 어떠한 한계점을 넘어선다. 이 방식의 저는 사람으로 느끼는데 이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데 이 본질이 당장 현실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바보다. 아니 제대로 하면서 1달러를 넣으면 1달러 플러스 이익을 만드는 부분을 만들면서 가야지. 그 사이에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실수에 대한 부분의 것을 실수가 아니라 자기는 스윙이 있다. 안 되고 되고 하는 부분들의 스윙을 타고 있다가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스윙을 겪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한 사고의 차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개념을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전체 사고 구조는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누구보다도 이 테크가 세상을 바꾸는 데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당연히 테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아주 특이한 부분은 가정 환경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은 박사, 과학, 수학 이런 쪽도 많으시고, 어머니 쪽이나 이런 쪽은 예술을 하신 부분이고, 또 어머니가 흑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러한 특정 집안에 있는 그러한 그룹핑이 돼 있는 아주 독특한 그룹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른데, 그 관점의 바탕에 테크와 테크 외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철학이라는 부분과 테크라는 부분의 두 가지의 조합값으로 저는 이 사람이라는 인물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톨로지라는 그 개념, 팔런티어를 얘기하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그 회사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철학에서 먼저 생겨서 가져온 개념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넣은 부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테크와 철학의 두 가지 조합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의 본질을 보는 그러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익숙하시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를 해놓고 돌아가신 후에 그 연구한 자료를 후대의 학자들이 정리하면서 그거를 피직스와 메타피직스라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피직스가 자연학, 메타피직스가 형이상학이라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재밌는 게 돌아가신 후에 자료를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연구하는데 밑쪽에 피직스에 대한 자연학이 쌓여 있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메타피직스에 대한 부분, 종교적인 부분이나 아주 근원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책의 위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부분이 그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메타라는 부분, 더 근원적이기도 하지만 위치상으로라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용어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흥미로웠는데, 그만큼 이 메타피직스라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연현상이나 여러분들이나 전우님들이나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하는 것의 진짜 근원의 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아주 근원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경제학을 전공한 분도 있고 미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공통점으로 위에 고르면 학문이라는 것이라 되겠죠. 다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학문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약간 메타적으로 하나의 위의 개념인 거죠. 근데 이 학문이라는 것에 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이해들을 뭔가에 배우는 윗단에서는 학문이 아닌 다른 실생활의 배움을 통해서 위에 배움이라는 개념을 넣는다라고 하면 이 점점 더 상위 개념, 근원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의 끝까지 갔을 때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있음 자체에 대한 학문이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사람의 생각 구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장 근원이 뭐냐까지를 끌고 가서 모든 문제가 우리가 다룰 때, 제가 머스크를 다루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가 우주라는 생각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이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거밖에 안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우주뿐만이 아니라 우주도 있고 없고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있을 때, 우주가 없을 때라는 이것까지도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같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얘기하면서 자기의 경쟁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경쟁자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왜 하느냐 하면 이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만큼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큼, 자기의 팀만큼 그것을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든 아니든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상대가 무엇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다서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설명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하고는 그냥 얘기도 하기 자기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캐릭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다 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70%를 차지한다라는 거 이제 다 서로 이제 인정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옛날처럼 그게 뭐 평등 막 이런 게 그냥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가치라는 거 이제 다 이해하는 사회잖아요. 이 알렉스 카프라는 이 인물은 말씀드렸듯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서 말씀드린 자기는 천재들을 데리고 천재가 아닌 사람하고는 제가 보기엔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게 미국이어야 한다라고 미국이 왜 그러냐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에 문제도 많고 이제는 막 이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인 무엇인가를 인간이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장 잘 갖고 있는 사회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 계속 잘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미국에 대해서는 그 테크 회사들이 정부와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편애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가 되기 전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전부터 정부와 가장 친밀하게 일한 테크 기업이 팔란티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란티어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현도 이 두 가지가 두 바퀴가 잘 작동을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부분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전보다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을 갖다가 붙여서 가속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생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과속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영역을 넓히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런티어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민간으로의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쟤네들은 조금 약간 특이하고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정부랑 뭐 하고 막 군대 뭐 탱크 부시고 막 이런 거 한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민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한테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의 회사들이 뭐 신발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뭐 음악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비즈니스 구조가 BM이 매우 다르지만 각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떠한 회사가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만하게 봐야 그리고 연결을 더 많이 해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요만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그걸 계속 끙끙끙끙 앓고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프라이머리 프로블럼과 세컨더리 프로블럼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프라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프라임 문제가 아니라 세컨더리 문제고 너한테는 이만한 프라임 문제가 이렇게 규모도 키우고 연결을 더 강화하면 있어. 그걸 네가 지금 못 보고 있어. 그거를 우리 온톨로지를 쓰면 그 파운드리를 쓰면 보이는 거야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의 근원적인 부분,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철학적 배경에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근원, 그 또 여러 가지의 근원,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곳에 더 고차원, 더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한 더 넓은 방식의 이 부분,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철학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학문이 온톨로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업종이 다르든 기업이 다르든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상해서 얘는 여기를 건드려줘야 되는구나, 얘는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얘기는 레이어는 맞게 보고 있는데 동그랗게 봐야 될 문제를 세모나게 보고 있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제가 이러한 부분의 어프로치를 투자에서도
저도 좀 이상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전우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었고 제 책에도 이 적어놨던 게 뭐냐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습니까? 책에도 적혀 있는데 프로파일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의사 같은 사람이 매니저를 잘했는데 운용을 잘했는데 지금은 그건 단순계 때 얘기고 물론 제가 지금의 의사 선생님들이 단순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 뭐 1600년, 1700년 때 그때 많이 뭔가 문제가 되면 다 잘랐잖아요. 그 서양의 의사들이 그때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과 의사들은 단순계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냥 거기를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발사가 의사를 겸업했어요. 왜냐하면 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 이발소들이 많이 없어서 잘 못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발소가 빨간색, 파란색, 흰색 세 가지 선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정맥과 동맥과 붕대라는 세 가지의 색깔을 상징하는 게 이 이발소의 색깔인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그때 자르고 붕대로 감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온몸에 대한 이 연결과 이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식을 안 쓰죠. 그런데 투자는 그 당시에 1600년대에 만들어졌던 뉴턴의 물리학을 베이스로 한 그 부분을 계속 사용하면서 단순계 구조를 갖고 있어서 복잡계로 바꿔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에 적합한 것이 프로파일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프로파일러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증거들이나 정황들이나 시간 배열이나 이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와 상황들에 대한 파악 정의를 하고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정보들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파악해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그 방식이 프로파일러고 우리도 투자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책에 적어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한석규 대배우님께서 이번에 그 멋진 드라마를 물론 한석규 배우님보다 그 따님 역을 하신 분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그 드라마였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의 형사는 매우 단순하게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막 이러는 거야 하면서 그 단순계적인 사고를 가지는 그 인물들이 나타나서 한석규와 대치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배역을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투자에서도 그런 식인 거예요. 세상을 이만하게 보는 사람은 작게 보는 사람보다 더 안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팔런티어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리구슬을 통해서 나는 안 볼 수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있어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래라는 것도 현재에 있고 현재도 과거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해석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이만한 유리구슬을 자기는 갖고 있는 게 팔런티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계속 고도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조직이 이것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인터뷰 때마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복잡계의 세상에서 이 복잡계의 사고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서 AI를 써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부분과 일정 부분의 방향성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말도 안 되게 힘이 세신 분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팔런티어가 무서워졌습니다. 이분은 천재들을 계속 다 모으고 있고요. 그 모은 천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인문학적인 부분의 두 가지의 이해력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복잡계라는 구조에서는 변수가 다변수인 상태를 더 장악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하나만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를 100을 잘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를 80, 80 잘하는 160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근데 제 눈에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라는 인물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알렉스 카프라는 또 하나의 인물과도 동행하지 않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 구조,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인류 역사의 전체와 지금 현재 가장 세상을 바꾸고 있는 과학이라는 두 가지 힘의 조합이 머스크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뭐 이걸 봉우리라고 할까요? 그럼 머스크라는 봉우리가 있고 알렉스 카프라는 봉우리가 있고 이러한 봉우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봉우리라는 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러한 노출이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주시는 이제 내용들 들으면서 네. 이런 복잡계의 어떤 속성을 이미 기업 내에 네. 대표가 가지고 네. 있다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요. 네. 현 시점에서는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나 앞으로의 전망성, 잠재력, 뭐 테슬라의 잠재력도 그렇고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주도주라던가 주도 기업들이 변화가 되는 모습인데 네네.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를 봐도 그렇고 일단 주가가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먼저 각광을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혹은 더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하드웨어가 더 먼저 각광을 받는 게 맞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각광을 받는 게 순서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라는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가치가 높게 반영이 돼 있고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이게 왈가왈부가 많아요. 쿠다라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헛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도 하드웨어 회사이면서 소프트웨어 회사인 거고 팔란티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퓨어한 소프트웨어 회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제공하는 것이 테슬라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어서 모든 회사들한테 다 공급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사에서 팔란티어에서 하고 있는 온톨로지라는 파운드리도 모든 회사들한테 너희들이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깔아서 써 라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테슬라의 제품을 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식이 약간은 더 엔비디아랑 BM 구조에서 조금 더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둘 다 공존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가 80%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20% 중요한 상태였다가 하드웨어가 50% 중요하고 소프트웨어가 50% 중요한 이러한 부분의 두 가지가 두 층이 계속 같이 가면서 비율이 바뀌는 데이터라는 것은 이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고 추정하고 추상화한 것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은 선택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데이터와 더 확실한 데이터거나 더 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있는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팔런티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방식이 다른 엔비디아에서 봤던 것과 테슬라에서 봤던 것과 종류가 다르면서 매우 크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만들고 이 지식을 가지고 구조화를 만들어서 이게 온톨로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다룸을 소프트웨어화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매우 강력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은 민간으로 퍼져가는 부분. 그래서 매우 자신 있어 하는 그 모습,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안 쓰는 사람이 문제가 될 거다,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 저는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이 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냐 하드웨어적인 회사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그 두 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정말 잘이라는 게
남들과 동일한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해하고 있는 회사와 사람들이라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24년 현 시점으로 네. 지금 1년 동안 지금 팔란티어 주가 같은 경우는 238.84% 네.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러다 또 갑자기 꺼지는 거 아니야? 우려 섞인 그렇죠.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런 우려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우려가 있죠. 저도 그 우려가 있습니다. 버블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후적으로 정의되는 거지 사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느낌이라는 거 사람이 있잖아요. 이 gut feeling이라고 하잖아요. 올라가는 상승률이라는 것이 충분히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이 정도의 상승률, 지금 PD님 말씀해 주신 정도의 주가가 오르고 나면 이게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팔란티어가 됐든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팔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숫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올라오지만 너무나 많이 그걸 반영하고 있어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을 만큼 충분히 주가 상승률이 높습니다. 근데 버블이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요. 사람들이 그 못하는 부분을 반영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그 상태에서 시장은 기업만이 그것을 버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블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동성이 이 기업을 사는데 유동성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라는 증가값이 영향을 주는 부분과 기업이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그 부분을 지원하느냐라는 세 가지 부분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미국은 특히 이번에 재무장관을 통해서 뭔가를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시장이 반영하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러면 정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은 게임이 남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유동성이라는 게 금리도 빠져 그리고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글로벌 사람들의 투자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그리고 MMF에는 아직 돈도 아직 많아. 저거 온 것도 없어. 라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같이 있고 이 회사들에 대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아직은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세 개가 겹치면 말씀하신 대로 버블이 여기서부터도 지금이 버블인지도 모르고 여기서 만약에 30% 주가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지나고 나서 그게 버블인지도 모르고 모릅니다만 이 부분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버블은.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개인 투자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의 포지션을 정말로 필수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다른 부분, 현금 부분이 되든가 정말 오래 하신 뛰어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종의 다른 부분에 숏 전략을 쓰신다든가 그런 거 부분들로 맞춰서 해야지 이거를 안 가지고 가시게 되면 그 뉴턴이 사우스시 남의 회사라는 그 주식을 잘 사서 수익을 냈다가 아주 수익을 잘 내고 팔았는데 지금 이 회사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팔면 이 수익을 많이 내고 파시게 되겠죠.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주식이 만약에 더 세게 올라가 버리면 그때 배가 아파서 뉴턴처럼 꼭지에서 주식을 잡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못 맞히고 여러분도 못 맞히고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근데 그 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그 현상이 진행되는 거에서 내가 참여하는 게 안 참여하는 것보다 불편한 정도가 괜찮은 정도가 얼만큼인가 그 부분의 비중을 판단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꺾인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해졌을 때 그때 줄이는 것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 상에서 그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례에서는 그게 더 나은 전략이라는 투자 업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말씀드렸던 후자의 방식을 적절한 비율로 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숏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그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자라는 이 두 가지를 공존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팔런티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AI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나 뛰어난 회사고 그 리얼타임으로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과정에는 AI의 활동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를
실행하고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AGI라는 구조처럼 이 회사를 보시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 의견이 매우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러한 가장 뛰어난 회사들은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팔란티어가 됐든 궁극의 그 AGI를 가는 것에 소프트웨어의 손정희 회장님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의 발전들의 경로들이 저는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경로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격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었던 세상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마음을 열어놓고 그런 부분들의 포지션이나 아니면 관점이나 이 부분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런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이게 얼마면 이제는 안 해야 되고 얼마면 해야 돼라는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전략회의는 팔란티어의 그 아주 독특한 인물들과 회사들과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